네, 두 번째 동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일본의 신무용은 어땠나요? 메이지 유신 이후에는 그 일본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새로운 경향의 춤을 통칭해서 신무용이라고 했고, 차츰 1900년대로 넘어가면서 점차 어떻게 전통 춤의 기본 베이스를 둔 새로운 춤, 전통의 기본 바탕을 둔 새로운 창작, 새로운 경향들을 흡수, 이러한 춤을 신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춤이라고 그 범위를 축소시키지 않고 보다 좀 폭넓게 일본적인 것이라고, 일본풍이라고 이야기하는 좀 더 일본의 어떤 그 전통이라든지 이런 것에 좀 더 범위를 넓혀서 그것에 베이스를 둔 새로운 어떤 창작의 어떤 춤들, 극장 무대화된 춤들, 이런 것들을 신무용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의 신무용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야 될 게, 19세기 말 20세기 초는 서양에서는 현대 예술기로 접어드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 우리나라나 아니면은 그 중국이나 아니면 여타의 식민지를 거친 나라를 제3세계 국가라고 하는데, 이 제3세계 국가들은 대부분 19세기 말 20세기 초가 현대 예술로 이행하는 시기가 아니라 근대 예술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여기서 근대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서양적인 충격, 즉 서양적인 것들이 막 새롭게 들어오는 시기, 그래서 서양과 막 만나고 있는 그러한 어떤 예술을 근대 예술이라고 합니다. 제3세기 국가에서는. 이러한 것을 고려할 때 이러한 입장에서 한국 근대의 춤,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한국 근대 춤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세기 말이 되면 우리나라에도 많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서양의 다양한 춤들이 우리나라에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각종 사교춤이라든지 포크 댄스, 그러니까 각 여러 민족의 민속춤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춤들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많은 외래춤들이 우리나라에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각종 유희, 체조, 사교춤, 포크 댄스,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1900년대가 되면 우리나라에 최초의 극장이 출현합니다. 1909년인가요? 협률사를 필두로 해서 협률사, 원각사, 연흥사, 장항사, 강무대와 같은 프로시니엄 무대 있죠. 지금 보면은 아주 조약한 형태의 프로시니엄 무대지만 액자틀 무대가 이때 비로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무대를 중심으로 해서 각종 전통춤이 무대화되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런 전통춤이 무대화될 때 어떤 식으로 했냐면,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듯 승무나 살풀이나 이런 것을 전통 춤판하듯이 한 게 아니라, 각종 전통 연희, 판소리라든지 아니면 각종 재주들 있죠. 버나 돌리기, 접시 돌리기라든지 아니면은 각종 줄타기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각종 전통 연희를 버라이어티 쇼와 같이 짧게 짧게 다채롭게 보여주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극장을 중심으로 각종 전통 연희가 무대화되는 되고, 이것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았대요. 그래서 밤이면 밤마다 남녀가 극장에 모여서 이런 각종 공연들을 관람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지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1900년은 우리나라가 일제한테 서서히 그 침체되어 들어가는 시기인데, 이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남녀가 유별한데 밤이면 밤마다 모여서 공연을 본다고 해서 신문사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이것을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등장했던 게 뭐냐면 바로 전통 단절론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나라 전통은 하나도 쓸모가 없다라는 겁니다. 남녀가 밤이면 밤마다 모여서 극장에서 하는 저 따위의 공연물들은 불필요하다. 하고 우리의 새로운 어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저런 어떤 새로운 어떤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저런 전통 공연물은 공연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 단절론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그 그
그 전통 춤을 추시는 분들, 음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핍박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900 년도 후반에 가고 1910 년대로 가면 이 극장들이 해체됩니다. 없어지기 시작하고 그 극장을 중심으로 모여 있던 전통 연희를 하는 예술가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어떻게 되냐면은 지방을 떠도는 유랑극단화되어 갑니다. 그러면서 전통이라고 하는 영역, 전통 연희, 전통 춤, 전통 음악, 전통 뭐 하여튼 전통 어 예술 전반이 핍박받으면서 어 그 문화의 중심부에 서지 못하고 전부 다 외곽 지역에서 핍박받으면서 유랑화되고 떠돌아다니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910 년대 20 년대로 넘어오면 전통 춤과 음악의 주역들이 사회적 집단 속에서 전부 다 유랑화 지역으로 가니까 남은 것은 누구밖에 없었다? 기생들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생들의 조합을 기생조합 내지는 건번이라고 했는데요. 이 건번을 중심으로 해서 각종 전통춤이 무대화되기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많이 있었던 것이 바로 1910 년에서 1925 년까지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일제 시기에 우리의 전통 예술, 전통 춤이 맥락을 유지하면서 이어질 수 있었던 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기생들의 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1920 년대 중반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일본의 현대무용가 즉 그 독일에서 현대무용을 배워온 석정막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석정막이고 일본식 이름은 이시바쿠라는 사람이 내한 공연을 하게 됩니다. 1926 년에 공연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최초로 신무용이라는 용어가 신문 지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1930 년대로 넘어오면 근본 영상이나 레코드가 막 발전하다 보고 하면서 기생들의 대부분이 영화 배우나 아니면은 가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영상이와 레코드가 발전함에 따라서 노래를 부르거나 배우가 되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벌기 때문에 춤을 추는 기생들이 점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영상기를 통한 영화라든지 레코드를 통한 음악이 보다 대중화되면서 춤이 점점점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편 그렇다면 춤계는 누가 장악을 했는가 했을 때 바로 석정마의 제자였던 채승이나 조태권 그리고 그 일본 고계단이었던 일본의 대표적인 고계단인 천승고계단 출신인 배구자라는 인물들이 등장해서 이들이 무용계를 주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1910 년대에서 1925 년까지 무용계를 주도했던 것은 기생들이었다면 1930 년대 무용계를 주도했던 사람은 전통춤의 주역들, 전통춤을 추시는 분들이 아니라 석정막이라는 인물, 일본인 현대무용가에게 춤을 배운 채승이와 조태권, 그리고 배구자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서 1930 년대 무용계는 이끌어져 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1930 년대 중반에 넘어서면서 1925년 이후에 전통춤이 쇠퇴하고 건번에서도 기생들에 의해서도 더 이상 전통춤이 많이 추어지지 않고 또 추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기생은 어차피 궁극적으로는 술을 팔기 위한 위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생들에 의해서 추어지는 춤이 많이 이렇게 대패화되고 춤의 본질을 흐트리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성준 선생님 지금 한영숙류 승무의 기본 토대, 바탕이 되는 한성준이라고 하는 춤의 명인이고 춤뿐만 아니라 음악의 명인이었던 이 한성준 선생이 전통춤을 무대화하는 동시에 전통춤의 어떤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러한 노력 속에서 만들어진 춤이 바로 승무, 살풀이, 태평무라는 춤들입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이야기하자면 한영숙류, 승무라고 하는 것들의 역사도 1930 년대 중반 이후 한성준 할아버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춤들입니다. 승무, 살풀이, 태평무 모두 다. 그래서 역사가 어떻게 보면 100 년이 채 되지 않은 역사가 비교적 짧은 춤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19 세기 말에 다양한 서구 춤들이 우리나라에 유입되었고 1900 년대에는 극장이 등장해서 전통춤이 무대화되었고 1910 년대로 넘어가면서 이런 극장들이 해체되면서 전통춤의 주역이 누가 되었다? 기생들이 되었고 1925년 이후에 그 전통 기생을 중심으로 한 전통춤도 약화되고 누가 1930 년대에는 무용계를 주도했는가 했을 때 현대무용가 석정마에게 춤을 배운 채승이와 조태권 그리고 배구자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무용계가 이끌어져 갔다. 그리고 한편 그 한성준 할아버지가 기존의 어떤 전통춤이 잘못되고 왜곡된 것을 바로잡고자 노력했고 그 노력의 일환으로서 많은 전통춤을 무대화했고 그 대표적인 작품이 승무살풀이 태평무라는 작품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어떤 근대춤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런 근대적 상황은 이렇게 전개됐어요. 그리고 1930 년대 이후 1940 년대로 넘어가면 전시 체제라고 해서 거의 무용 공연이 진행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어떤 우리의 근대춤의 상황을 고려할 때 그러면 신무용은 그럼 언제 출현한 건가? 신무용의 기점. 어디서부터 우리는 신무용이라고 이야기하는가라고 했을 때 한 세 가지 정도로 의견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재성 선생, 즉 김백봉 선생님의 남편분이시기도 하죠. 안재성 선생이 주장하시는 바에 따르면 석정막의 내한 공연, 1926년 석정막, 즉 이시박구의 내한 공연이 있었던 이 시점 여기에서부터 신무용은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자, 여기서 이분의 어떤 이러한 견해에 기초할 때 어 그 석정막의 내한기 공연을 신무용을 기점으로 삼는 이 안재성 선생은 신무용을 두 가지로 정의합니다. 이분이 초기에는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그 세계사적 조류에 발맞춘 근대적 무용으로서 전통춤과 관련이 없는 것, 즉 뭐예요? 음 독일의 현대무용 그리고 현대무용이 뭐였어요? 노예 탄츠 아니면은 미국이나 영미 쪽의 뉴댄스 의 경영에 발맞춘 것으로서 그러한 춤을 추는 것이 신무용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통춤과 관련성이 없다. 즉 이 말은 채승이나 조태건의 춤부터 신무용이라는 겁니다. 석정막이 내한 공연을 하고 그리고 이 석정막의 내한 공연을 보고 채승이와 조태권이 그의 문화에 들어가서 그의 제자로서 현대무용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현대무용을 가지고 각종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재생 선생의 이 초기의 신무용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신무용이란 세계사적 조류에 맞춘 근대적 무용, 노예 탄츠나 뉴댄스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 그래서 채승이나 조태권의 춤이 신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 의견은 후기에 말년에 가면은 좀 바뀝니다. 전통춤에 기반을 둔 새로운 창작이 심무영이다. 그리고 민속춤의 한 부류라고 주장까지 합니다. 그래서 전통에 기반을 둔 새로운 근대식의 새로운 창작이었고 오늘날 이 춤은 민속춤의 한 부류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와 후기의 입장이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하세요. 안재승 선생은 석정막의 내한공연을 신무용의 시작점으로 잡고 있다. 초기에는 어떻게 정의한다 신무용을 그 노이에 탄츠나 뉴댄스와 같은 춤을 추는 춤 으로써 전통춤과 관련성이 없는 것이 신무용이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춤은 무엇이다? 채승이와 조태곤의 춤이 바로 신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견해가 후기에 가면 바뀌었다는 겁니다. 전통에 기반을 둔 새로운 창작으로서 민속춤의 한 부류라고까지 다시 이것을 변경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동영상 여기까지고요. 세 번째 동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